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업앤다운 김영석입니다. 우리 코인 업앤다운은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부도 현상이 어떻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있고요. 또한 전통 금융시장 여파가 어떻게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부도가 이제 전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대형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의 시세는 폭등을 하고 있죠. 오늘 펜버스의 황동호 대표님과 함께 최근 미국 금융기관의 위기가 어떻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금 굉장히 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은 편이에요.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이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반짝 상승하고 마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그런 이게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운 시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서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연달은 연쇄 부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저희가 2주 전에 그때 갑작스러운 사실은 뉴스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런 파산 위기가 결국 현실화가 됐고, 예,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연쇄 부도, 연쇄 유동성 위기,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사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까지 갈 것인지, 또 이게 미국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은 유럽, 전체적인 그런 글로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그런 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만 굉장히 좀 빠르게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사실 일시적인 도피 현상으로 사실 보이고 있는데, 예, 이 도피 현상은 뭔가 펀더멘털적인 기초적인 그런 체력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시장에 있는 투자 심리 때문에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하면서 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은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연달아서 파산을 하고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네. 비트코인이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자본시장 전체 비율에 비하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정말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우선은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부도가 다른 은행에도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앞서 간단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기폭제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 전에는 FTX 여파 그리고 루나테라 여파와 같은 상당히 큰 그런 안정성이 있다라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안정성이 있다는 디지털 자산을 창업했던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예,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준 그런 금융기관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 모든 게 대규모로 터졌던 거는 사실 아직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약 2주 전에 그 SVB, 저희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그 IT 허브인 실리콘밸리 뱅크가 갑작스럽게 파산 발표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연달아 가지고 그 폭풍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실버게이트 캐피털,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에 그런 대출을 해주는 전통적인 펀드 금융사이면은,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특화적인 은행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살짝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암호화폐 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IT 업계,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서 그런 주가나 최근에 그런 주가 상승이나 큰 대형 고래들은 전부 다 IT 쪽에 있다 보니 실리콘밸리 뱅크가 먼저 파산했던 거는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반부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일각에서는 이 기존의 실리콘밸리뱅크가 기존에 취해왔었던 어떤 투자 방식이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초기에 FTX 사태가 터졌을 때 여기에서 투자를 또 잘못했었던 방식과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네.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예.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는 굉장히 다른 은행들하고 바르게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IT 업계 쪽에서 그리고 이미 이름조차도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뭔가 예. 전 세계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IT 허브인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그런 자금줄을 정말 책임지고 있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리와 좀 많은 그런 모럴 해저드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는 좀 정책적으로 그런 다인종 그리고 뭐 범용성, 다양성이라는 정책 아래 흑인의 창업한 뭐 기업, 여성이 창업한 기업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가산점도 크게 주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그런 펀더멘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좀 완화스러운 정책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뱅크런이라는 그런 투자자들 간의 그런 위기 그런 심리 그리고 위축 심리 이게 폭발적으로 가다 보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실버게이트 캐피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실 지금 앞서 보였던 그 두 은행, 두 금융기관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만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보시는 시그니처 은행은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고 예. 네,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파산 선고를 이번에 했게 됐고요. 한편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예. 이제 앞서 보셨던 그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미국 금융기관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스위스 은행입니다. 이제 이 많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소위 업계에서 얘기하고 그런 보도 자료나 뉴스나 영화 같은 데서 보이는 스위스 자금들, 예. 스위스 은행마저도 유동성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 실제 수치적으로 보자면은 세계 5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1856년에 창업을 한 스위스 전통 자금인 크레딧 스위스도 현재 급격한 위기로 인해서 스위스의 또 다른 금융재벌인 UBS 그룹에서 지금 이걸 인수한다라는 게 현재 협의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시작을 해서도 이 도화선이 어느 단계까지 가서 멈출 것인지를 아직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시장은 불안정성이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좀 불안정인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네, 사실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 이게 단발적인 실리콘밸리 뱅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있으면은 저희가 코로나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패턴을 좀 보셔야 하는데 코로나 동안에는 사실은 금융시장들이나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물론 대외적인 환경이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투자 자금들이 디지털 자산, IT, 기술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런 버블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되는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작년 루나 테라 사건 그리고 FTX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 개인들만이 아니라 기관들에게까지 사실은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방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아쉬웠던 부분들 정책적인 실책들도 있었지만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론적인 부분은 결국은 투자자들 간에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이 된 뱅크런 위기 이 뱅크런이라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를 하는 게 그 일시적으로 뭔가 더 빨리 회수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을 부담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조장이 되다 보니 너무나도 빠른 자금 인출이 나게 될 거고 결국은 은행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유동성을 관리를 하면서 예금이 나가고 예금이 들어오고 대출이 나가고 그런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일시적인 그런 뱅크런 사태를 때문에 전혀 이게 방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미디어, SNS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통해 계속해서 여파가 되다 보니 그 효과가 계속 더 커져 나오고 증폭이 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은행권의 위기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통 자본 시장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변동성은 더 크다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본 시장의 주가가 보다
더 큰 어떤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치는 효과 어떻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특히 사실 최근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금융 유동성 위기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지금 저 주식 시장 또 그런 투자 시장 심지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많은 불안감을 계속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 금융 시장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반면에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지만 예. 리스크도 많이 나고 예.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는 차트들은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아닌 이는 은행권의 주식들입니다. 이게 IT 기업의 주가도 아닌 금융기관의 주가들입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거가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추이였고 오른쪽에 있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의 주식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은행의 주식이나 은행주들은 대부분 높은 수익률이나 높은 배당률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채권 형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라고 그쵸.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기관들이 예치를 하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딱 부분이 바로 지지난주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소식이 나오자마자입니다. 예. 마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장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은행 주식이 저렇게 폭락하는 거는 많이들 못 보였을 겁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반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어요. 예. 저 반짝 올라간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했는데 이 파산한 거에 대한 그 연방 정부가 이거를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예. 이 보도 자료에 따라가도 이제는 주가가 요동을 칠 정도로 그만큼 시청자들,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 보도 자료나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행동을 하는, 먼저 매도를 하고 먼저 매수를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패턴이 은행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 영화 레옹에서 보면 네. 그 레옹이 주기적으로 또 방문하는 이탈리안 식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은행은 망해도 나는 망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서야 조금 네. 실감이 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불안전하고 그리고 위험하다,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도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 편입니까? 네, 시장에서의 현재 반응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는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뭔가 수익성이나 그런 배당형, 수익형을 추구하는 공격형인 자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패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자금들을 관리를 하고 큰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별도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제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그 100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안정 자산의 40%, 위험 자산의 10%, 뭐 채권 자산의 뭐 5%, 10% 이런 식으로 저의 그런 투자 패턴과 우리 고객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 그 용인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은행주들 실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해당할 정도로 은행과 관련된 안정적인 주식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왼쪽에 보시는 비트코인 차트보다 더 크게 폭락을 해버리고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시장에서의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추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가와 관련된 뭐 프리미엄, 보험 수수료, 이거에 대한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있다 보니 그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질 때 나오는 시장의 영향은 이 나비 효과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의 주식, 특정 은행의 주식은 그 발행 가격과 현재 유통되는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 회사의 자본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 결국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의 주가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런 예치를 해야 예치 비율이 나오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은행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은
갑작스럽게 그 기준을 못 맞추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게 되는 거고 예. 결국은 그 은행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슈가 되다 보니 굉장히 이게 법무적으로도 또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 포인트다 보니 이런 식의 좀 기이적인 주가 패턴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에 따라 금융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알트 코인들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1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는 USDC, USDD와 같은 이러한 코인들이 오히려 또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네, 스테이블 맞습니다. 코인은 하락하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는 아마 맞물려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 특정 코인이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USDD 같은 코인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전과 그 후는 굉장히 하나 일직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테더, USDC, USD 코인, USDD 혹은 DAI 이런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부 다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투자자들, 디지털 자산의 투자자들도 역시 안정적으로 여기에 이걸 사놓고 있으면은 비트코인 시세나 이더리움 시세하고는 무관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심리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왼쪽도 오른쪽도 서로 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건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현재는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지만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 굉장히 큰 우려와 그런 심리에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스테이블이 전혀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결국은 USDC, USDT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투자자들은 그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자산, 결국은 재단도 없고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게 되다 보니 오히려 비트코인 차트는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컨셉이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해야 예치해둔다라는 하는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예치를 해도 은행이 파산을 해버린다면 해버리면은 맞습니다. 사실상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맞습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이 사태 뭐냐면은 전통적인 금융시장 실리콘밸리 뱅크는 암호화폐에 연계된 투자 회사에 많이 투자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거기는 IT 전문 은행이고 실리콘밸리라는 미국의 가장 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IT 클러스터 허브 한국어 말하면은 뭐 판교 이런 느낌이겠죠. 뭐 구로 디지털인지 구로 디지털인지 판교, 네 예. 그런 IT 중심적인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해버리다 보니 그 영향이 디지털 자산에 사실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노출되어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뭐 실버게이트 캐피털과 같은 암호화폐에 특화되어 있는 은행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는 동시에 비트코인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사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의 논문 자체에서도 보면은 P2P 중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코인이라는 것, 디지털 자산이 정말 더 신뢰를 얻고 정말 시장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탈중앙화돼서 누구 하나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시점까지 가야지 정말 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오히려 그런 시도를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특정 재단이 뭔가 인위적인 조정과 담보를 통해서 그를 보장하려고 했지만 이런 시도들이 결국 계속 어려워지지 않나. 결국은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하다는 은행에 대한 사실 공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은행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현재 있는 금융 시스템이 모두 다 혼란스러워되다 보니 오히려 전형적인 탈중앙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블록체인의 원래 개념인 탈중앙화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프로토콜과 규범이 이루어질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태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게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고 맞습니다.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이 은행권 유동성 위기 사건은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가 또 이따가 특정 코인을 가지고 또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요인을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가 이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최근 몇 주간 있었던 사태,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결국 이게 또 몇 주, 심지어 길면 몇 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현대 금융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 자산 시장의 장벽이 지금처럼 허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자산은 안정적이고 반면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IT 중심적인 뭔가 좀 불안전한,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좀 수반된다는 그런 거가 일반적인 관점이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가 이걸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이런 관점 자체가 오히려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런 여파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줄지 혹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줄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서는 이런 탈중앙성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 탈중앙화된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 큰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나왔는데 실제 이 사진은 앨런 머스크가 그 몇 주 전에 올렸던 이제 풍자하는 사실 트위터였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냐면은 그 글자가 작아서 설명드리면 왼쪽 버튼은 암호화폐는 사기다. 그래서 은행에 투자를 해야 한다. 가 왼쪽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은 은행은 사기다.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 두 개의 버튼인데 지금 투자자들이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심지어는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정말 전문가적인 은행가들도 이제는 이 두 개의 선택 중에 뭘 누를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은행은 이런 부도 위기나 파산 위기,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불안전하다. 오히려 탈중화된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버튼을 누를지 혹은 아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보다 은행적인 상품 혹은 은행의 자산을 예치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이다. 왜 오른쪽을 누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 결국은 그 하나가 옆에 거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풍자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표님께서도 잘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듣는 맞습니다. 직종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뭐 일가 친척들 같이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도 다음번에 만날 때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도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